Hello everyone, it's Kei from Tokyo. Today, as per so many requests from traders, in this video I'll be talking about Ichimoku Kinko Hyo. Although there are so many good websites and videos that talk about it in the world, but not only I'm a Japanese trader, I actually learned it directly from the great-grandson of the original inventor, Goichi Hosoda, a few years ago. So I think I have better and more precise understanding because the original books and lectures are all in Japanese only.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지가 제일 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남자는 K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일본의 트레이딩 전문가 사토 케이타요. 케이타는 일본 투자계에서 유명한 인물들의 매매 전략을 분석하여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정교하게 해석해주는 트레이딩 전문가인데, 대표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일목균형표의 창시자 호소다 코이치의 매매 전략을 그대로 전수받은 그의 종손을 직접 대면하여 일목균형표의 뿌리와 기본을 그대로 터득해 사람들에게 공유하였고, 다른 케이스로는 2천만 원으로 4천억의 수익을 벌어들인 일본의 괴짜 트레이더 BNF를 인터뷰하여 마찬가지 그의 매매 전략을 그대로 배워와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었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고수들의 매매 전략을 습득한 뒤에 본인만의 전략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겪으며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케이타의 전략 중 가장 유명한 전략이 바로 일목균형표 전략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목균형표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일목균형표의 기초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케이타가 고안해낸 최적화 일목균형표까지 영상에서 차례대로 보여줄 거예요.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들여다보던가 말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주신 덕분에 수익연구소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4만 명을 달성했어. 그래서 내가 구독자 4만 명 기념 이벤트를 준비해왔는데, 두구두구 어떤 이벤트냐 하면 총 100만 원 가량의 신세계 상품권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물해 줄 거예요. 우선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5개를 기존 구독자분들 중 5명을 추첨하여 선물을 할 거고,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10개를 신규 구독자분들 중 10명을 추첨해서 선물할 거예요. 이미 100만 원 가량 상품권을 카카오톡 기프트콘으로 결제를 해놓은 상태이고,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 기프트콘을 사진으로 보내줄 예정이요. 추첨 방식은 일전에 트레이딩뷰 구독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와 동일하게 실시간 라이브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 1위부터 10위까지, 1위부터 5위까지 총 15명을 선별해서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기프티콘을 바로 전송해 줄 거예요.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알려줄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들 해보시고,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돌아가 보자고. 자, 보기로 마음먹었으면 일목균형표에 대한 기초 개념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쓰겄지. 이치모쿠, 한눈에, 킨쿄, 균형, 표, 직역해서 일목균형표라고 불리우는 이 지표는 1930년대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인 호소다 고이치가 처음 고안하여 무려 30년이 넘는 연구 끝에 1969년도에 공개된 지표로, 이름 그대로 한눈에 가격의 균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는 뜻으로 세상에 공개가 되었어. 자, 그런데 이 일목균형표를 차트에 적용시켜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겠지만, 일목균형표는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특히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지표라고 느껴질 정도로 한눈에 보인다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어서 초보자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높은 보조지표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은 한눈에 라는 것은 손쉽게 라는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한꺼번에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검증됐다고 하는 그 어떤 보조지표를 들이밀어도 단일 지표로서 일목균형표보다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보조지표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정리하자면 처음 접할 때 난이도는 있을 수 있으나 잘 익히게 된다면 최고의 보조지표가 될 수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까지 일목균형표의 기본적인 개념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 이제 일목균형표가 차트에 표기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쓰겠지? 그럼 빠르게 트레이딩뷰를 켜보자고. 자, 트레이딩뷰 좌측 상단에 지표 검색 탭을 클릭해준 다음 검색 탭에 일목구름이라고 검색을 해주고, 여기 나오는 일목구름을 클릭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일목균형표가 세팅이 되었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뭐가 좀 많고 복잡해 보이지? 내가 하나하나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게. 우선 일목균형표의 구성요소부터 살펴보자면은 기준선과 전환선부터 시작해서 선행스팬과 후행스팬, 그리고 구름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먼저 기준선부터 차례대로 들여다보자고. 기준선은 말 그대로 추세의 기준이 되는 선으로 26일간의 주가에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주고 그걸 절반으로 나눈 값으로 표기가 되는 선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중장기 길이의 이동평균선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을 경우 지금 상승 추세에 있구나, 기준선 아래에 있을 경우 지금 하락 추세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선이 바로 붉은색으로 표기되는 선인 기준선이다 이 말이요. 그럼 다음으로는 전환선을 알아볼 거요. 전환선은 추세의 전환을 알려주는 선으로 9일간의 주가에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하고 그것을 마찬가지 절반으로 나눠준 값으로 표기가 되는 선인데, 이놈도 쉽게 생각하면 짧은 길이의 단기 이동 평균선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이것을 정배열이라고 칭하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해석하지.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이것을 역배열이라고 칭하고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해석하자뇨. 이 기준선과 전환선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파란색 선인 전환선이 빨간색 선인 기준선을 위로 뚫고 올라오면 곧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반대로 파란색 전환선이 붉은색 기준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곧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추세의 전환 시점을 찾아낼 수 있는 선이 파란색으로 표기되는 선인 전환선이요. 다음으로는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팬인데, 여기서 스팬이란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 끝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요. 비행기를 예시로 비행기 중심에서 양쪽 날개까지의 거리를 스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차트에서 중심은 당연히 가격이 되겠지? 그리고 중심이 되는 현재 가격의 앞쪽으로, 즉 미래 시점에다가 표둔 날개가 선행 스팬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중심이 되는 현재 가격 캔들의 뒤쪽으로, 즉 과거 시점에다가 표둔 날개가 후행 스팬이 되는 거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선행 스팬은 A와 B로 나눠지는데, 먼저 선행 스팬 A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값을 현재 가격 기준 26일 앞에서 나타나게끔 표기된 선이고, 다음으로 선행 스팬 B는 최근 52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값을 계산해 마찬가지 26일 앞으로 이동시킨 선이요. 그럼 이렇게 선행 스팬 A와 선행 스팬 B를 같이 놓고 보면 이렇게 선과 선 사이에 생긴 공간이 있지. 이 공간을 구름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선행 스팬 B보다 선행 스팬 A선이 위에 위치하면서 생긴 공간, 이 공간을 상승구름 양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선행 스팬 B보다 선행 스팬 A선이 아래에 위치하면서 생긴 공간은 하락구름이라는 의미인 음운이라고 부르는 거요. 자, 마지막으로 후행 스팬은 현재 캔들의 종가를 선으로 이어서 26일 뒤쪽으로 표기해 놓은 선이요. 여기까지 일목균형표가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복습들을 하던가 알아서들 하시고, 다음으로는 일목균형표의 기초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볼 거예요. 일목균형표의 기초 매매 전략 첫 번째는 바로 기준선 돌파 매매 전략이요. 파란색 선인 기준선이 빨간색 전환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자리를 찾아준 다음 캔들이 붉은색 전환선보다 위에 있다면 그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 진입을 해주는 거요. 반대로 파란색 기준선이 붉은색 전환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자리를 찾아준 다음 캔들이 붉은색 전환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그 캔들 종가에서 쇼 포지션을 진입하는 전략으로 이동평균선을 쓸 때 주로 사용되는 전략이지. 하지만 매매할 때 이동평균선의 크로스오버만 가지고 포지션 진입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두 번째 매매 전략으로 넘어가자고. 두 번째 매매법은 구름대를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해주는 매매 방법이요. 통상적으로 음운은 저항 구간으로, 양운은 지지 구간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음운 위로 올라와주고 양운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해준 다음 양운의 지지를 받는 것까지 확인해주고 나서 그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주고, 반대로 가격이 구름대 아래로 떨어지고 음운으로 전환된 이후에 음운의 저항을 받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주는 전략이요. 이때 첫 번째 전략인 기준선과 전환선의 돌파를 같이 확인해줘서 교차 검증을 해준다면 신호의 신뢰도를 파악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겠지. 세 번째로는 후행 스팬을 활용한 매매 전략인데, 후행 스팬은 녹색선이 현재 차트에는 존재하지 않고 과거 차트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녹색선이 과거 캔들을 하향 돌파하면 현재 자리에서 숏 포지션, 녹색선이 과거 캔들을 상향 돌파하면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전략이요.
살짝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 차트에서 가격을 기본값인 캔들에서 라인으로 변경시켜보자고. 자, 그럼 파란색 라인이 현재 가격이고 이걸 그대로 26일 전 위치로 가져다 놓은 게 후행 스팬인 건디, 이 후행 스팬이 이렇게 과거 가격을 상방으로 돌파한 경우 이렇게 양쪽으로 벽과 바닥이 형성이 되었어. 이때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주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후행 스팬은 이렇게 앞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땅 따먹기 형태로 공간이 채워지게 됐지. 이때 현재 자리에서 들어간 롱 포지션을 정리해주면 돼. 다시 캔들로 변경해보면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된 거요. 하지만 이 후행 스팬 전략도 마찬가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앞서 얘기한 두 가지 매매 전략으로 교차검증을 통해서 활용해주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지. 자, 이렇게 일목균형표의 가장 보편적인 매매 방법 3가지를 정리해봤어. 이외에도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여러 가지 매매 전략들이 있지만 굳이 더 소개하지 않고 이제 이 일목균형표의 한계점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굳이 더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한계점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될 텐데, 일목균형표의 한계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초반에 언급했던 구성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가독성이 떨어져. 특히나 실전에서 매매를 할 때 급박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해석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한계점으로 거론되고 있고, 어느 지표나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알려준 3가지 전략을 전부 활용을 하더라도 정확히 사용했음에도 지표의 값이 튈 때도 부분명이 있을 거잖요. 그럴 때에는 다른 보조 지표나 차트 패턴 혹은 캔들 패턴 등 다른 매매 전략을 결합해주면 값이 튀는 경우의 수를 더 줄여나갈 수가 있는디, 아니 근데 일목균형표만 해도 요소가 많은디 여기다가 다른 걸 더 추가할 여유가 있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일평생 연구한 사토 케이타는 이러한 일목균형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가독성을 개선시킨 일목균형표를 개발해냈고, 수년간의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화 일목균형표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디 100번 말로 떠드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빠르겠지. 자, 이게 바로 케이타가 개발한 최적화 일목균형표요. 얘기 안 해주면 모를 정도로 기존의 일목균형표와는 아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이 지표는 기준선과 전환선 그리고 선행 스팬에 ATR을 적용해 최근 N일 동안 지표가 움직인 유동성 변화량을 측정해 변화량이 양수면 오실리케이터가 푸른색으로 양수를 나타내는 구조이고, 변화량이 음수면 오실리케이터가 붉은색으로 음수를 나타내는 구조요. 그냥 대충 이해하자면 푸른색이면 상승 추세, 붉은색이면 하락 추세, 그리고 변동성이 적으면 중심선과 가까이 붙어버리는 구조요. 이론은 대충 이 정도로 간단히만 하고 이제 이 최적화 일목균형표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바로 익혀보자고. 자, 우선 K의 최적화 일목균형표와 기존 일목균형표를 둘 다 세팅해 놓은 뒤에 기존 일목균형표의 설정으로 들어가 여기 백그라운드 그리기를 제외한 모든 박스를 체크 해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칼라0의 색상을 클릭해서 불투명도를 적당히 올려주고, 칼라 1의 색상을 클릭해서 마찬가지 불투명도를 적당히 올려준 상태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구름대와 최적화 일목균형표만 차트에 남게 되는 뒤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된 거요. 롱 포지션 기준으로 첫 번째 조건은 가격이 구름대 위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요. 그리고 아래 최적화 일목균형표를 확인했을 때 오실리케이터 선의 색상이 중심선 위쪽으로 푸른색을 띠고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되는 뒤 이때 이 자리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 되돌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오실리케이터의 색상이 다시 한번 중심선 위쪽에서 파란색으로 선의 기울기는 위쪽을 향하고 있는 자리가 포착되면 그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해 주는 거요. 되돌림이 나올 때는 오실리케이터 선이 아래쪽 첫 번째 줄 아래로 이탈이 나오지 않아야 하며, 만일 되돌림이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가격이 쏴버린다면 그런 구간은 달콤해 보이는 만큼 리스크도 큰 구간이니 과감하게 포기해 주는 거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손절가는 직전 저점 부근으로, 익절은 오실리케이터 선이 다시 한번 중심선 부근을 터치하면 그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 줄 거예요.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으니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려보자고. 자, 오실리케이터 선이 0선을 터치했으니 현재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 줄 거예요. 손익비는 1대2가 조금 넘는 손익비로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어. 그럼 반대 포지션도 한번 살펴봐야 쓰겠지? 이 자리를 보면 가격이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고 아래 오실리케이터가 중심선 아래에서 붉은색을 띄워줬지? 이후 되돌림이 나온 것을 확인했고
다시 한번 오실리케이터가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선의 기울기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 모든 조건이 일치하니 현재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볼 거예요. 손절가는 직전 고점 부근으로, 익절은 역시나 오실리케이터가 영선 부근으로 돌아오게 되면 익절을 진행해 줄 거예요.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됐으니 숏 포지션도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자고. 자, 오실리케이터가 영선을 터치했으니 현재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 줄 거예요. 숏 포지션은 약 3.5가 조금 넘는 손익비로 기분 좋게 거래가 마무리가 됐어. 그럼 여기까지 일목균형표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표가 표기되는 원리, 그리고 지표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지표의 기술적 한계점, 그리고 그 한계점을 보완한 최적화 일목균형표까지 한 개도 빼먹지 않고 전부 다 알려줬어. 그럼 이제 이 최적화 일목균형표를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쓰겠지? 설정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트레이딩뷰 좌측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변환시켜온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표 코드 소스가 필요하다는 건디,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어떻게 봤냐? 이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내가 내 채널에 게시물란에다가 지표의 코드 소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말이요. 무료로 공유를 해주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렸는데 유튜브 채널 관리자 분석에서 확인해보면 구독은 누르지도 않은 채로 지표를 낼름낼름 가져가 버리는 치사한 사람들, 구독 안 한 사람 비율이 무려 80%에 가까운 비중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25,000회 정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 구독은 안 누르고 지표만 가져간 사람이 무려 20,000명에 달한다는 거요. 정말 치사하지?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을 눌러주신 내 구독자들한테만 지표를 공유해 줄 거예요. 내가 영상 댓글에 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 건디,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 카톡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카톡에다 필요한 지표의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전송해주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댓글에 구독자라고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남겨준 댓글과 카톡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필요한 지표에 텍스트 파일을 보내줄 거예요.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지표의 코드 소스를 앞에서 알려준 대로 파인 에디터에 붙여넣기만 하고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앞서 얘기한 구독자 40,000명 이벤트도 마찬가지. 지표 신청과 똑같이 내 카카오톡으로 이벤트 참여라고 보내주고 구독자라고 댓글을 남겨주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빼먹지 않고 전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40,000명한테 50,000원 상품권을 다 돌리면 20억인디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그려 안 그려? 그러니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꼭 당첨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 이 말씀이요.